우리가 매일 오고 가는 이 익숙한 거리, 누군가는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이 아파트 단지가 불과 30여 년 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광활한 허허벌판 위에 세워진 꿈의 신도시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그곳이 한때는 농부의 땀이 밴 논밭이었고 아이들이 뛰노는 공원이 바람소리만 가득한 갈대밭이었다는 상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지금 눈앞에 펼쳐진 수많은 고층 건물과 잘 닦인 도로, 빽빽하게 들어선 상점들은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극적인 한 페이지, 거대한 사회적 약속과 희망이 빚어낸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이 도시들은 단순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한 국가의 압축 성장이 남긴 뜨거운 흔적이 새겨져 있고 수백만 명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거대한 사회 실험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이곳은 단지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잇는 살아있는 역사책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책의 다음 장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쓰여지고 있기에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의 삶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계의 바늘을 1980년대 후반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하늘은 희뿌연 매연만큼이나 사람들의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경제는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주택 공급은 심각한 사회 문제를 낳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좁은 골목길에는 여러 가구가 한 지붕 아래 모여 사는 다세대 주택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를 여러 가족이 나눠 쓰는 것은 흔한 풍경이었고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 공간조차 찾기 어려웠습니다. 밤이 되면 창문마다 새어나오는 불빛들은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닌 더 나은 주거 환경을 향한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집 마련이라는 말은 평범한 서민들에게는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는 꿈, 혹은 평생을 바쳐도 이루기 힘든 신기루와도 같았습니다. 이러한 절박함을 비웃기라도 하듯 서울의 집값은 그야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었습니다. 복덕방이라 불리던 부동산 중개소 앞은 매일같이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유리창에 붙은 매물 정보는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바뀌었고 어제 본 그 집, 오늘 아침에 2배로 올랐다는 식의 흉흉한 소문이 도시 전체를 떠돌았습니다. 사람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지금 사지 않으면 영원히 집을 살 수 없다는 공포에 시달렸고 이는 다시 투기 열풍에 불을 지폈습니다. 월급을 아무리 모아도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좌절감은 사회 전체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신문의 헤드라인은 연일 부동산 광풍, 서민들의 죽어난 심화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도배되었습니다. 마치 통제불능의 열차처럼 폭주하는 집값 앞에서 정부의 단편적인 대책들은 힘을 잃어갔습니다. 사회적 불만은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고 이대로 가다가는 땀 흘려 일하는 정직한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사회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졌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정부는 역사상 유례없는 거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주택 200만 호 건설이라는 초대형 공약을 내걸고 서울의 과밀한 인구와 주택 수요를 분산시킬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기 신도시 프로젝트의 서막이었습니다. 폭등하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무주택 서민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주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주거 문화를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하겠다는 담대한 포부를 담고 있었습니다. 계획이 발표되자 서울 외곽의 광활한 허허벌판이 미래 도시의 캔버스로 지정되었습니다. 성남의 분당, 고양의 일산, 안양의 평촌, 군포의 삼본, 그리고 부천의 중동. 이곳들은 이전까지 대부분 논과 밭, 그리고 낮은 야산으로 이루어진 한적한 시골 지역이었습니다. 그 고요하던 땅 위로 어느 날 육중한 소리를 내는 불도저들이 줄지어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공개된 신도시 조감도는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잘 구획된 도로망, 넉넉한 녹지 공간, 최신식 아파트 단지, 그리고 학교와 공원, 상업시설까지 모든 것이 계획된 미래 도시의 모습은 당시 팍팍한 현실에 지쳐있던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을 선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집을 짓는 것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미래를 심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시작이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 아래 신도시 건설은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허허벌판이었던 땅 위로 하루가 다르게 건물의 뼈대가 올라갔고 불과 몇 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거대한 도시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이라는 이름의 5개 도시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다발적으로 성장하며 대한민국 주택 공급의 숨통을 틔워주었습니다. 그 결과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폭등하던 서울의 집값은 눈에 띄게 안정세로 돌아섰고 청약 통장을 들고 밤새 줄을 서던 사람들의 얼굴에는 드디어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번졌습니다. 당시 신도시 아파트의 입주 경쟁률 통계를 보면 수십 대 1, 수백 대 1은 예사였을 정도로 그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원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드디어 입주가 시작되던 날 신도시로 향하는 도로에는 이삿짐을 가득 실은 트럭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의 낡고 비좁은 집을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로 향하는 가족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보는 넓은 거실과 자신만의 방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고 부모님들은 깨끗하게 정돈된 아파트 단지와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공원을 보며 감격의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쾌적한 주거 환경은 그들의 삶의 질을 극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낡고 비좁은 골목길 대신 널찍한 인도가 생겼고 매연 가득한 공기 대신 공원의 상쾌한 바람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지 내에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가 있었고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깨끗한 새 학교와 편리한 상업시설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삶을 시작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처럼 일기 신도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 집 마련이라는 평생의 꿈을 실현시켜준 희망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한국형 중산층의 탄생과 성장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자신의 집을 소유하며 자녀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공원에서 여가를 즐기는 삶 일기 신도시는 바로 이러한 중산층의 이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구현하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신도시에 산다는 것은 곧 성공과 안정, 그리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자부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신도시 주민이라 칭하며 강한 소속감과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일기 신도시는 대한민국 사회의 허리를 튼튼하게 받치는 중산층의 보금자리이자 성공신화의 눈부신 서막을 연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았던 성공신화에도 시간의 흐름과 함께 서서히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시가 건설된 지 30여 년이 흐르면서 과거에는 장점이었던 것들이 하나둘씩 문제점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닥쳐온 문제는 심각한 교통난이었습니다. 애초에 신도시는 서울의 주거 기능을 분담하기 위해 계획된 도시, 즉 베드타운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도시 내에 충분한 일자리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들은 매일 아침 서울로 출퇴근을 해야만 했습니다. 도시가 젊고 인구가 적었을 때는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자동차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출근 시간이 되면 서울로 향하는 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해버렸고 사람들은 버스와 지하철에 몸을 구겨 넣은 채 매일 아침 저녁으로 교통지옥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길 위에서 허비하는 시간과 에너지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갉아먹는 주된 요인이 되었습니다. 자족 기능의 부족은 비단 교통 문제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활력 자체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낮 시간에는 많은 주민들이 서울로 빠져나가면서 도시 중심 상권은 활기를 잃어갔습니다. 저녁과 주말에만 반짝 활기를 띨 뿐 평일 낮에 상업지구 곳곳에는 임대문이 현수막이 붙은 빈 상가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도시의 세수 감소로 이어졌고 결국 도시 기반 시설에 재투자할 여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낳았습니다. 동시에 한꺼번에 지어진 아파트와 도시 시설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깨끗하고 세련되었던 아파트 외벽은 페인트가 벗겨지고 곳곳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놀이터의 철제 그네는 녹이 슬어 삐걱거렸고 지하 주차장은 배관 누수 문제로 골머리를 앓기 시작했습니다. 넉넉해 보였던 주차 공간은 세대당 차량 보유 대수가 늘어나면서 턱없이 부족해졌습니다. 밤이 되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2중, 3중 주차된 차들로 가득 차 소방차 진입조차 어려운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꿈의 도시라 불리며 자부심을 안겨주었던 보금자리는 점차 주민들에게 불편함과 불안감을 안겨주는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녹물이 나오는 낡은 수도관, 잦은 엘리베이터 고장, 부족한 녹지 공간 등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은 쌓여만 갔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러다 우리 도시가 낡은 구도심처럼 슬럼화되는 것 아니냐는 이기감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며 직접 현수막을 내걸고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는 주차난 해결하라, 배관 교체 시급하다와 같은 문구가 적힌 현수막들이 나부끼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로 빛나던 주민들의 얼굴에는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과 현재의 불편함에 대한 아쉬움이 교차했습니다. 화려했던 성공신화의 이면에 드리워진 노후화라는 짙은 그림자는 일기 신도시에게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이 제1기 신도시는 거대한 제도약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노후화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이 도시들을 어떻게 다시 활기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일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제정과 같은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낡은 아파트를 고치는 수준을 넘어 도시의 공간 구조와 기능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하려는 거대한 시도입니다. 용적률 완화,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파격적인 내용이 담긴 정책들이 발표될 때마다 주민들의 기대감은 한껏 부풀어 오릅니다. 아파트 단지 곳곳에는 재건축추진위원회 명의의 현수막이 걸리고 마치 금방이라도 낡은 아파트가 최첨단 신축 아파트로 변할 것 같은 희망적인 분위기가 감돌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래를 향한 길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재건축과 리모델링이라는 선택지 사이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복잡하게 엇갈립니다. 전면 재건축을 통해 도시의 가치를 극대화하자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막대한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과 오랜 공사기간 동안의 이주 문제 때문에 리모델링을 선호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웃 간의 갈등이 생겨나기도 하고 사업성을 둘러싼 건설사와의 힘겨루기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신도시 재정비는 단순히 그곳에 사는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십만 가구가 한꺼번에 재건축에 돌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이주 수요와 부동산 시장 불안정, 그리고 주변 원도심과의 상생 문제 등 고려해야 할 사회적 쟁점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주민공청회나 토론의 풍경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얼마나 첨예하게 대립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장밋빛 미래를 외치고 누군가는 현실적인 우려를 토로하며 또 다른 누군가는 그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변화의 소용돌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기 신도시의 미래는 기대와 우려, 희망과 혼란이 뒤섞인 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컴퓨터 화면 속에서 화려하게 구현된 미래 도시의 렌더링 이미지는 주민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지만 동시에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넘어야 할 수많은 산들을 상기시킵니다. 지금 일기 신도시가 마주한 선택은 단순히 낡은 건물을 새 건물로 바꾸는 문제를 넘어섭니다. 이는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과 지혜를 시험하는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변화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불안이 공존합니다. 그들의 선택 하나하나가 도시의 미래,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 주거 환경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일기 신도시는 단순한 주택 공급 프로젝트의 성공 사례를 넘어 급변하는 한국 사회의 성장과 그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빛과 그림자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입니다. 폭발적인 도시화의 요구에 부응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안락한 보금자리를 제공했던 과거의 영광, 그리고 3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노후화와 성장통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현재의 고민. 이 모든 것이 한 도시에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이 도시들이 마주한 재정비라는 거대한 과제는 단순히 특정 지역의 개발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형태의 주거 환경을 지향해야 하고 어떤 도시 모델을 만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매우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사회 전체에 던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현재의 고민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미래 도시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결정적인 시점이 바로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일기 신도시는 과거의 유물로 박제된 역사가 아니라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이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살아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들의 변화는 단순히 그곳에 사는 주민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주거 문화와 미래 도시 계획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시험대와도 같습니다. 일기 신도시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의 삶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도시들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모해 나갈지,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가치를 지켜내고 또 어떤 새로운 꿈을 꾸게 될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함께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성공을 딛고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가야 하는 이 도시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다음 세대를 맞이하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함께 더 많은 지식의 역사를 탐험해 주시기 바랍니다.